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쉽게 풀어보는 미스터 큐 TV입니다. 어제 미국 기술주가 폭락하면서 미국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미국 제가 매일 그 점검하는 그 지표들이 있죠. 달러 인덱스, 그다음에 미국 국채 수익률, 그다음에 이제 파생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예고 지표들 그들 간단하게 좀 보고 있는데요. 우선 그것부터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입니다. 어저께 92.74니까요. 약세 흐름 중에 살짝 강세로 흐른 듯하지만 어제 93을 살짝 넘어갔다 결국 92.74로 마감이 됐고요. 요거를 시간봉으로 한번 다시 보면은 이렇습니다. 한 달 차트입니다. 한 달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어, 9월 초에 90일을 살짝 깨는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강세 흐름으로 돌아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 가지고 지금 시장을 설명하기는 좀 굉장히 애매한 그런 상황이죠. 자, 미국 국채 수익률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국채 수익률 보시면 국제 수익률이 지금 많이 내려갔죠. 결국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 수익률 이외에 한번 그 회사채 쪽은 어땠는지 한번 ETF입니다. 이건 IG라고요. 심벌이 IG인데 IG는 뭐냐면 투자 등급입니다.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입니다. 투자 등급은 어저께 투자 등급 ETF는 좀 마이너스 0.2%로 좀 내려갔죠. 이거는 이제 가격이 내려간 거니까요. 채권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다음에는 하이힐드입니다. 하이힐드. 하이힐드는 어저께 더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0.62%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도 다 지금 고점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쌍봉을 넘어섰다가 좀 내려간 상황이고요. 결국 뭐냐면 국채는 국채 수익률 쪽은 국제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국채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요. 회사채는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조금 강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쏘쏘인 상황이고요. 다음에 이제 빅스입니다. 빅스는 뭐 제가 이 최근 들어서는 빅스 가지고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지금 20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폭락할 때 3,259입니다. 여기 이제 S&P 500 기준입니다. 어저께 3,400 떨어져 3,455인데요. 이 앞에 고점이 3,393이었기 때문에 이미 여기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는 반대로 33.6까지 어저께 급등을 했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빅스가 급등했다는 얘기는 뭐 다른 게 올라간 게 아니고요. 시장에서 변동성에 배팅한 금액이 커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변동성 가격, 옵션 가격이 많이 특히 이제 풋옵션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풋옵션 배팅이 좀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7월부터는 계속 어찌 보면 이때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변동성 배팅하는 자금들이 꽤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메이저 자금인지 아니면 쫀증 자금인지 모르겠지만 쫀증들은 들어갔다 계속 털리고 나오고 털리고 나오고 털리고 나오고 했겠죠. 지금 그걸 알 수가 없어서 지금 뭐 언제쯤 그 고점이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스퀴 인덱스도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면 제가 요때가 6월 3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연 요때를 고점으로 볼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요. 이때를 만약에 고점으로 본다면 지금 사실은 한 두 달 정도 지난 흐름이 제가 먼저 번 8월 23일에도 한번 시장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몸을 좀 가볍게 하자는 말씀 한번 드렸다가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바람에 뭐 사실은 이번 또 아닌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때를 고점으로 인식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죠. 지금 보시면 그때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산을 그리고 있지만 이때를 넘어가지 못하는 산을 그리고 있죠. 어제도 지금 144.66입니다. 이때가 147.8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 스퀴 인덱스도요. 풋콜레이셔도 그동안 극도로 지금 콜 거래가 많았다가 지금 보시면 0.95니까 다시 이제 풋과 콜이 거의 대등해지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좀 포지션이 좀 회복이 좀 됐습니다. 자, 제가 이거 8월 23일 날 영상에 올렸던 내용인데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 그 좀 약간 좀 조심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올렸다가 주가가 그 이후에도 계속 오르는 바람에 이거 뭐 이런 어떤 의견을 일부 좀 철회를 했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일정들이 이렇게 잡아 있는 거니까 변하는 건 없습니다. 일정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보면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페드에 대한 시장 기대는 마이너스 금리라든지 YCC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래서 7월 27일, 8일 이때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이때 파월 의장 발언이 있을 예정인데 이때 뭐 그 파월 의장한테 뭔가 기대를 하는 것 같다. 근데 이때 그 파월 의장은 AIT라고요. 그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발표를 했죠. 근데 지금 FMC 회의가 9월 15일, 16일 날 열리고요. 미국 옵션 만기는 9월 18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요. 지난 6월 달에도 하루에 한 6% 가까이 S&P 기준으로 S&P 500 기준으로 한 6% 가까이 그 조정이 나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6월입니다. 그때가 6월. 6월 달에는 그때 그런 조정이 나왔었는데 그때 조정이 나온 그 시기는 FOMC 회의가 바로 열리는 그 주에서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한 3, 4일 정도 짧게 조정 나오고 지금 시장이 바로 회복해 버렸죠. 이때 왜냐면 FOMC에서 회사채 매입을 이제 진짜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바로 회복이 됐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번에는 보시면은 만약에 시장이 페드에다가 뭔가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9월 15일, 16일이니까 아직까지 그 시간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 날은 9월 18일 날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 시장은 9월 옵션 만기 전까지 뭐 실질 금리 하락이 됐던 아니면 마이너스 금리가 됐던 YCC가 됐던 페드에다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시장 변동성을 가지고 일종의 자해 공갈을 해서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게 실제로 이런 어떤 의도로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런 어떤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오늘 금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주요 종목들 중심으로 종목 옵션도 있거든요. 종목 옵션 쪽에 굉장히 배팅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 오늘 금요일이 또 옵션 만기죠. 그래서 금요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어저께 아마 콜 옵션들을 다 죽이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일단 음모론 쪽으로 보는 어떤 쪽에서는 수급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만이 그런 정도였다면 어제 하락으로 일단 마무리된 거로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볼 수도 없는 부분이죠. 자, 6월 시장 조정 시에는 페드에서 회사채 매입을 발표하면서 회사채 매입 실제로 하겠다라는 어떤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바로 회복이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달에는 FOMC가 15일, 16일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이니까 우리는 수요일, 목요일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때 뭔가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시장을 이렇게 몰고 나가고 시장이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 위클리 옵션에 항상 외국인들이 좀 많이 괴롭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어제는 사실 우리 위클리 옵션 비교적 무난하게 끝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어제 위클리 옵션도요 개인들이 콜풋 양매수를 했는데 콜풋 양매수 굉장히 다 괴롭히는 딱 중간에서 마무리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자, 걔들은 자기네들 금요일 날은 비교적 그래도 크게 뭐 많이 안 흔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주 급한 상황이면 금요일 날도 흔들겠죠. 그래서 TGIF죠. 금요일 날은 정말 좀 따뜻하게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는데 항상 얘네가 이렇게 하면은 월요일 날 혹시 또 변동성이 확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루 죽이고 하루 좀 쉬었다가 그래서 혹시 모를 월요일 날 변동성에 우리가 좀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요,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역사적 고점을 경신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벼운 모양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치 무중력 상태에 있는 어떤 물체들처럼 붕붕 날아다닌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 지금 그런 모습을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하죠. 어저께 말씀드렸던 4개 종목이. 근데 고점 도전하고 있는 종목들은 저항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매물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종목 대비 너무 이렇게 힘없이 밀리는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시장 끝나고 정부 정책 관련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정부 어떤 강력한 정책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그린 뉴딜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보면 약세장에도 지금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15일, 16일 그 FOMC 회의까지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이 조정폭이 얼마나 될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무도 모르죠. 얕은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깊은 조정으로 갈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를 그런 조정에 대비해서 좀 공부를 좀 해도 되는 말씀 우선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적 고점을 경신한 종목들은 왜 역사적 고점을 경신했는지, 그다음에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어디가 가장 수혜를 많이 받게 될는지, 뭐 이런 것들에서 한번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공부하고 나서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조정이 혹시 마무리되고 나면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포트를 재구성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세우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좀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그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오늘 뭐 그 저기 그 상한 우선주가요? 뭐 그 발행한다는 얘기 때문에 4.93% 빠지긴 했지만 그런 어떤 특수한 이벤트를 제외하고 보면 매드 팩터도 지금 5.74% 5% 이상 플러스가 나인 상황이고요. 나이백도 지금 보면 아까 장중에는 훨씬 더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3.96% 플러스 나인 상황. 제넥신 같은 경우도 이 정도면은 뭐 좀 아주 양호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레고캠바이오는 지금 한 4.4% 정도 조정받고 있고요. 웹젠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어제 뭐 처음 소개시켜드리긴 했지만 2.91% 플러스가 나오고요. S팜은 3.2%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은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거죠. 요 LS 그룹 주식하고요. 조성 그룹하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CS 윈드는 그 풍력 관련된 주식이죠. 이런 종목들은 지금 보면 10% 이상 그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요게 또 그룹주 하나를 또 소개한다면 뭐 하나그룹주 이런 것들이 지금 그린 뉴딜과 관련된 어떤 핵심 그 중견 뭐 그룹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꼭 이 주식을 지금 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런 주식들조차도 만약에 다음 주 혹시 있을지 모를 그런 어, 그 변동성에 뭐 대비하시는 차원에서 일부 만약에 몸을 조금 가볍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몸을 가볍게 하면서 주말을 넘기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만 그 잘 대책을 세우시고 전략을 세우셔서 다음 주 이후에도 성공 투자하실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미스터 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